저희가 국민의힘 얘기 해봤는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 초선 때 처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국정감사 때 엄청나게 몰아세우셨던 기억이 좀 예. 나는데요. 예. 이재명 저격수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고 SNS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시리즈를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제 재밌는 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챙겨보고 있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까? 네, 뭐 한 두 개 자, 정도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포퓰리즘 이외에는 정치 철학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네.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가 진행되는 겁니다. 마두로 예. 뭐 이런 차베스 이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근 20년 집권하면서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최빈국입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그게 네. 가장 가장 큰 원인이 포퓰리즘입니다. 예. 뭐 기본 정책을 20몇 가지를 씁니다. 집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뭐 석유도 나눠주고 교육 뭐 하여튼 별 기본 정책을 다 쓰는데 네. 그게 이 망가지는 원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포퓰리스트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석유 세계 2위 보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20년이 망가지면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가스 하나 안 나는 우리나라는 5년이면 충분하다. 즉 베네수엘라보다 대한민국의 더 가속화될 것이다. 빠른 예. 시간에 망가지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부지사도 좀 하셨으니까 경기지사로서의 이재명 전 대표의 행정하는 걸 보고서도 뭐 그런 느낌이 좀 드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네. 부지사하고 김문수 지사님 지사하고 네. 남경필 지사 있고 하는 동안 제가 6년을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네. 6년을 경기도 동안에 사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놨는데 네. 코로나 때 이 이재명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을 다 틀어서 나눠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지원금으로요?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제로가 됐고요. 예. 근데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경기도의 일반 회계에 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김동연 지사는 그거 갚아내느라고 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즉 뒷사람은 어떻게 되든 경기도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퍼주고 말겠다. 내 임기 동안에는 퍼주고 그냥 퍼주고 인기 없겠다. 없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사로서의 어떤 걸 보시면서 포퓰리스트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 같고 민주당의 경선률이 일단 확정이 됐는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뭐 당원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선거 방식이었는데 이게 룰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재명의 추대룰이다 이런 반발을 사고 있는데 뭐 옆집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 룰 바꾸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네. 김두관 후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김두관 후보께서 경선 보이콧을 선언을 하셨어요. 어저께 이분이 선언을 한 게 이 당이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당이 아니다. 네. 이재명 혼자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추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거 방식으로 가져갈 바에야 뭐 굳이 돈 들여서 경선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의총에서 그냥 의원 투표로 결정하는 게 예. 오히려 뭐 돈 세금 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2021년 대선 경선 때 보면 이 국민 선거인단이나 이런 이제 투표가 유입이 되면서 이낙연 당시 후보랑 좀 박빙으로 붙는 식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오히려 뒤집히고 이낙연 후보가 잘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매사 지금 본인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고 매사 조심하고 있는 정말 부자 몸 조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곳에 당원 단규라든지 이런 선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맞춤형으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예. 김두관 후보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더 이런 이상 당이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당이 김대중 아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없다. 정통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와 3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공약까지 어제 처음으로 내놨던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AI 기본사회 구상을 좀 밝혔는데요. 어제 이 내용은 좀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책상 물림 교수들이 네. 여러 좌파 교수들이 여러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GPU, NPU, STEM, 파차이, 피차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일반인이 사실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자랑하는 것 같은 예. 사실은 잘 모를 텐데 지난번에 아리백 같은 거 아리백 같은 그런 예. 거죠. 그래서 네. 외워가지고 이렇게 예. 나온 느낌이 확 드는데 왜 그러냐면 10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가 없고 GPU 5만 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AI 강국이 됐습니까? 민간 기업의 창의성 이걸로 밤새 일하는 네. 이런 걸로 된 건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예컨대 제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조항 이거 처음엔 찬성했다가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금방 안 하겠다고 해서 이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100조 투자하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예. 밤새 연구하는데 우리는 6시 되면 불 끄고 나와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고. 100조 투자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음. GPU 5만 개면 뭐합니까? 쓸 수 있는 인재들이 밤새 경쟁해도 이길 똥말똥한 상황인데 네. 풀어줄 건 안 풀어주고 또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럼 상속세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이런 부분 소득세, 법인세 이래서 이런 걸 전부 낮추어서 기업들이 춤을 추고 일하는 분들이 즐겨하고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그래 더 네.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 반대하면서 돈은 넣겠다. 기승전 나랏돈 투입. 음.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나랏돈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좀 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되게 근본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원리는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경알못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경알못이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될 텐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고 결과를 보고 이제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여론조사도. 대선 전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국민들이 54%, 네. 대선 전에 안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건 37%밖에 안 됩니다. 예. 전 연령에 고르게 돼 있고요. 네. 40대, 50대 조금 빠지지만 그것도 50% 거의 가깝고요. 30대가 61%를 기록하는 정도로 모든 국민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즉 판결을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면 오히려 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무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류도 안 받고 공시송달된 서류도 기피하고 대법원의 특별송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국민들이 열망에 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망하시기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돼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진행되는 재판 이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좀 중단이 돼 버리겠죠. 이제 이론상으로는 예. 많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기존에 진행되던 것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 즉 소추, 새로 수사와 기소는 안 하지만 네. 기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헌법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 케이스를 본 것처럼 네.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과연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님들의 나라 사랑, 애국심 이런 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